근데 또 굉장히 이 영화도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밝고 경쾌한 면들을 담아가지고 그런 힘든 면들을 그려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그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면서 이제 청춘들의 현실을 영화 속에 담고 계시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편으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는 책을 읽는 소녀와 몸을 움직이는 소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육체와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두 가지 대비되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편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청소년 영화 만들다 보니까 어떤 청년들의 영화들을 계속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초에는 되게 밝은 영화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을 다루는 영화들이 굳이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좀 위로를 좀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영화를 보면 좀 약간 따뜻한 느낌, 뭐 희망적인 어떤 것들, 청소년들이나 지금 청년들이나 뭐 이런 것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담으려고 한 거였고 또 도연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러 좀 약간 대비되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영화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캐릭터를 제가 잡은 거였고 사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부딪혀야지 좀 더 극적인 어떤 영화적인 것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다가 급해가지고 소개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를 만든 서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영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도연 역할을 맡은 김정현이고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 맨 뒤쪽에 계시는 여자분요. 안경 쓰신 분. 감독님한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김정현 배우의 어떤 점이 끌려서 캐스팅하게 됐나요? 일단 도연 역할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때 목적이 그런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또 몸을 좀 쓸 줄 알고 그런 배우들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김정현 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산하는 느낌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정현 씨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배우님은 여기서 체조 선수로 나오는데 네. 원래 체조를 하셨나요? 아니면 뭐 춤을 배우셨다거나? 저희가 이 영화 때문에 그 체조를 2개월 동안 애를 합숙이 아니라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은 어떠셨나요? 그 과정이? 저는 원래 체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계속 연기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좀 쓴다고 표현하셨던 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움직임을 배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또 좋아해서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달 동안 저희가 체조를 준비했는데요. 그 기계 체조가 이제 짧은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정교한 운동이고 되게 어려운 운동이라서 긴 시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 뭐 팔꿈치가 나가기도 하고 뭐 부상도 좀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생이 많으셨군요. 찍으시는 동안에. 사실 저는 김정현 배우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영화 초반에 Just Do It이라고 써져 있는 그 티셔츠 문구를 가리는 몸짓이요. 네. 그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린다고 할 것 같은데 약간 소중하게 안는 듯한 그런 포즈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연출이 된 거였는지 아니면은 그 배우분이 즉흥적으로 하신 건지. 그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할 때 네. 자유롭게 조금 맡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제가 좀 열려 있는 현장이라 제가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거기서 좀 덩치가 좀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도연이의 그런 면들이 순수한 면들이 오히려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의도한 건 아니고 그때 감독 그 코치가 양 코치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행동인 것 같아요. 도연으로서 약간 수줍은 듯한 그런.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여자분요. 안녕하세요. 저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놓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이유가 좀 잘 모르겠어서 그거랑 세 분께 세 분께 질문 드릴 거는 초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뭐 어머님의 어머님이 죽는 이유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뭐 어머니가 또 뭐 병세나 그동안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삶을 놓아버리게 되는 과정이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머님이,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과연 이 어머님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찍을 것이며 정말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찍어보고 편집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원한 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도 그런 건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남은 도요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었고, 정확하게 뭔가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게 어떤 건강의 악화라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게 좀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초인이 되시면 뭘 하실 건가요? 더 자유롭게 영화를 찍고 싶고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사실 그런 욕망이죠. 사실 저한테는 초인이라는. 예, 김고은 배우님이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가장 초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초인이 되면. 영화를 찍으면서도 초인이 뭘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 제가 근접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면에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리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면 그게 또 초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많이 행복할 것 같고,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현 배우님은. 네. 초인이 된다면, 이 질문은 영화 시작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초인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저 스스로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초인이라는 그 가치가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 초인인데, 초인이 되고 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초인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초인이 되면은 뭘 하실 건가요? 라는 것보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 내가 나는 초인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난 내 삶을 사랑하고 너무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계속 그런 초인에서 말하는 인간상을 닮아가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예, 저쪽에 남자분이요?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도연이 왜 다시 체육을 하러 가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연이 영화상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어떤 다른 인물이 말을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는데, 사실
영화상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 중학교 때 친구가 와서 싸운 것도 그렇고 그냥 뵀다고 할 만한데 왜 계속 그 왜 미안하냐고 그 의문을 가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연이가 다시 이제 체조를 하러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이 영화의 모티브인 것처럼 현재 삶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도연이는 체조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규범이나 규율에 묶어져 있는 어떤 동작들이 아니라 그냥 한번 지금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체조의 장이 마련되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도연이는 체조를 하러 가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어린 10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어른들이 나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해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치관의 차이, 시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은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이 아이들이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사실 뭐 어떤 내러티브나 뭔가를 딱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한 그런 분위기들, 어른들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걸 뭔가 강요한 것처럼 보여줄 수 그런 거라 생각해요. 빅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도연이한테 제일 미안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미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제가 도연이라면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미울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세영이네 집에서도 엄마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예 안 보여주고 그리고 세영이 친구인 수연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버지라는 위치가 그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단편적으로 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이제 그것들 그리셨어요? 네, 제가 그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아버지의 저도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보면 항상 아버지의 캐릭터를 항상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가족 내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은 적대자가 되고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은 적대자가 되고 한 명은 자기를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아버지가 좀 약간 좀 철이 없어 보이고요. 도연이 아빠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도연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 거라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이. 그래서 좀 아버지 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도 어쩌면 제가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저 뒤쪽에 목도리 하신 남자분이 먼저 손 드셨네요. 이 작품의 제목이 초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초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뭔가를 초월하여 이랬던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 현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초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정말 이 초인이라는 게 되게 철학적인 주제이고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철학의 한 갈래이기도 한데요. 사실 초인이라는 것들이 그 자라투스트의 그 책에서 읽어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삶에 대한 것들인 거거든 결국에는 현재 삶에서 인간의 어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거고 뭔가를 초월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래서 이 두 친구들도 현재 어떤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의 초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실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작품들을 고르신 기준이랄까? 그런 건 어떻게 골라내셨는지.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 것 중에 하나인 거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사실 그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뭐 짬뽕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얼추 또 이제 잘 맞아 떨어지게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그 옆쪽에 계신 남자분 얘기 있으신 분이. 초인이요. 그
세 개가 그러면 그냥 아무 게 없이 나열되는 거예요. 오버맨이라는 초인이랑 이채가 얘기하는 초인이랑 제일 뒤에 광야에 나오는 초인이랑은 사실은 이어지는 그거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아, 뭐 오버맨이라는 영어 제목은 사실 이 초인이라는 거를 영어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려고 할 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버맨을 한 거고, 원래 위버맨시의 독일어의 원어인데 그거를 진짜 영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더라고요. 너무 철학적인 주제라서. 그래서 그냥 초인이 오버맨이 된 거고, 제일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광야에 나오는 초인, 이것도 결국에 위버맨시의 어느 한 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게 그거는 구상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제 질문을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현실을 살아갈 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의미의 초인으로 이해를 했고, 이제 김고은 배우님은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의 걸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김정현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초인은 어떤 거였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 민세영이라는 캐릭터가 사는 집이 누구 집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은 집에 사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집이 원래 민세영의 집이었는지 그게 좀 헷갈려서 물어보겠습니다. 뭐 수연이가 사는 집은, 그러니까 세연이가 사는 집은 예전 수연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엄마가 여기가 이 집이 싫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 의사 선생님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너한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냥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 그 아이 예전 집, 죽은 친구의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사를 간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얘는 몽골로 떠나가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자신의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곳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기 때문에, 더 좀 얘를 더 안 좋은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면은 진짜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탈출하는, 그게 이 아이의 초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그 이육사의 초연을 읊어주는 장면에서 선생님으로 명기남 선생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예,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나요? 네, 명기남 선생님 전화를 해서 혹시 시간 명기남 선생님을 거기로 그 선생님 역할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뭐 마지막에 그 시를 읊어줄 때 좀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배우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뭔가 되게 액션이 크게 그 시를 읊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했었고, 그때 떠오르는 몇몇 배우 선배님들 중에 명기남 선생님이 그래서 테스팅을 했죠.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도연이 어깨를 이렇게 짚어주는 장면에서도 이게 약간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중간에 모자 쓰신 여자분. 예, 저는 그 여주인공 세영 역을 맡으신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처한 현실은 굉장히 초반부터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의 그 현실은 사실 이렇게 좀 가려져 있고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뭔가 그렇지만 처한 현실이 뭔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자 캐릭터는 굉장히 그 체조 선수인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밝고, 그런 것들이 또 몰입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그 뭔가 그 베일에 가려진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렇게 얼굴도 예쁘시고 너무 뽀얀 얼굴에,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사실 조금 잘 느껴지기가, 그러기엔 너무 배우가 아름다워서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게 들리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연기를 하기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말투에서 나오는 그런 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갖고 있는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와 큰 차이점을 두고 내가 이 인물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좀 미뤄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맡았던 세영이라는 역할이 되게 어린 나이에 인물의 이런 깊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상처도 크고 사연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세영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을 했던 거는 세영이는 죽은 친구 수연이에 대해서 이 친구가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수연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영이를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왜 죽었을까, 수연이가 뭐가 가장 힘이 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수연이로서 영화의 거의 대부분에 이제 출연을 하는 세영 역할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 도연이나 도연 친구들이 하는 대사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실제로 10대 고등학생들이 쓸 법한 그런 말투와 단어들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수연이 세영이는 보면은 실제 말투라기보다는 뭔가 책에 쓰여진 말을 옮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 속이 아닌 어떤 다른 차원에서 지금 삶을 꾸려가느라고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대사 처리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세영이의 대사를 쓰신 감독님의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역할을 하면서 김경은 배우님이 또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이야기를 좀 각자 들어보고 싶네요. 네, 뭐 일단 많이, 그러니까 두 캐릭터를 차별화시키는 어떤 느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것도 있었고, 그 제가 또 그러니까 죽은 친구 그러니까 수연이 말고 세영이의 캐릭터에서 설명을 할 때도 사실 수연이하고 세영이하고 두 친구 중에서 세영이가 더 훨씬 매우 활발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뭐 샘도 많고 욕심쟁이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세영의 캐릭터는 도연이랑 훨씬 닮아 있는 캐릭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수연이 어떤 죽음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수연이를 뭔가 따라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저도 헤어나 막 이런 것들도 좀 수연이하고 비슷하게 컨셉을 잡았었고, 그래서 지금 그 현재에서 세영이가 쓰는 대사는 많이 수연이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걔는 계속 그 아이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진짜 세영의 모습이 나와서 몽골에는 되게 활발하고 도연이처럼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그 배우가 그런 연기하는 역할을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많이 어려웠는데 실제로 제 성격은 수연이보다는 좀 밝은 세영이에 많이 가까워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만약에 겪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에 먼저 생각을 맞춰두고 많이 대입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도서관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책 훔쳐가지고 나올 때 실제로 바코드 뗀다고 해서 삐삐 소리하는 소리가 안 울리진 않거든요. 혹시나 도서관 가서 책을 빼오실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촬영들 어떻게 진행하셨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서대문 도서관이랑 경희대 중앙도서관 섭외하시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협조를 구하셨는지, 그러니까 실제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찍은 장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저희가 실제 그 도서관 영업하고 있을 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단 섭외를 서울 시내 모든 도서관을 다 다녀봤고, 그 촬영이 협조가 가능한 도서관들이 서대문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서대문 도서관도 나름 되게 괜찮은 도서관이고 크고, 그래서 저희가 그 휴무일 때 촬영하게 된 거였고, 다 엑스트라를 주위 친구들이나 뭐 해가지고 다 깔아놓은 거고, 경희대 도서관은
나름 그때 저희가 운이 좋게 개교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휴무가 돼서 경희대 도서관이 제 1순위였는데 네, 거긴 정말 운 좋게 저희도 또 사용하게 됐죠. 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 중에서 경관이 제일 좋은 도서관이잖아요. 여기 좋았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서관을 자주 들락거리고 하니까 이제 보면서 도서관에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렇게 열람하는 거는 금기 사항일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했거든요. 네. 그 다음 상영이 또 예비돼 있어서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기 까만 옷 입으신 남자. 네, 작중에서 그 수연이가 자살한 이유가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영이가 많이 헷갈렸어. 세영이가 그 둘이 같이 있다가 수연이가 자기가 항상 혼자라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나오잖아요, 화가 나서. 근데 그때 수연이 아버지가 손에 백합꽃을 들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백합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수연이가 자살한 이유 어떤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수연이가 자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어떤 연출의 어떤 이 영화에서의 한 방법이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화면을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 아이가 왜 죽고 아버지한테 어떤 학대를 당하였으며 그 아버지가 수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기로 일단 연출을 잡았었던 거였고 결국에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을 학대한 거였고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자신의 그 와이프처럼 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걸 항상 걔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장면을 세영이가 보게 되는 그래서 그때 들고 갔던 그런 꽃들도 사실 그런 어떤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자기 딸한테 꽃을 선물해주는 그래서 그런 상징의 어떤 하나의 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전날이 그 수연이네 엄마의 기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백합꽃을 사왔고 그리고 이제 둘이 살면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과도한 애정과 또 그리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가진 어떤 증오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수연이, 도연이 되게 비슷한 이름이고 김도연 배우님도 또 뒤에 현자가 비슷하고 그래서 주인공 이름들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주인공 이름은 저도 항상 시나리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름의 나열인 것들이 좀 많거든요. 도연이, 수연이, 세영이 불렀을 때 어감이 좋고 뭐 민세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쁠 것 같은 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다 현자 돌림이 된 건 우연이었던. 예, 그 정현 씨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앞으로 계획이나 또 뭐 관객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듣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첫 장편이기도 한데 이 영화가 그 관객분들이 항상 이건 왜 그렇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이 영화를 쓴 목적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해석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걸 좀 원하기도 하고 또 초인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초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기운은 분명히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저는 지금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친절하게 쓰지 않을까. 이 영화 배급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배우님들도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 있으실 텐데 좀 소개해 주세요. 쉬고 계신가요? 지금 작업을 하는 건 없고요. 이제 계속 독립 영화도 하고 계속 영화 작품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또 GV까지 남아 주셔서 긴 시간을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셨는데 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저희 영화가 또 거기서 또 머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영화로 끝나지 않고 저도 사실 입봉 작품이거든요. 장편이 앞으로도 더 친숙하게 더 많이 여러분들 앞에 좋은 이야기거리 그리고 좋은 마음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초인을 찍으면서 초인의 의미가 뭘까, 나한테 초인은 뭘까 생각하면서 되게 저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였거든요.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그런 좋은 에너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걸음 오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서울독립영화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좋은 영화 더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